먼저 파티락은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누구나 프롬프트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바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놀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팟캐스트 생성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팟캐스트 토픽을 프롬프트로 정해주면 바로 팟캐스트 제목이나 뭐 예상 에피소드 목록들 그리고 관련 이미지를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생성해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이제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파티락을 써서 AWS 썸밋 주제별 추천 강연 스케줄러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그 선호 주제를 입력하는 입력창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추천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추천 강연 목록을 보시면은 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엔스로픽의 클로이드 3 소닉넷을 골랐죠. 그리고 선호 주제에 따라서 강연을 추천하는 목록을 만드는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프롬프트 안에 스케줄 태그에다가 CSV 형식으로 모든 강연 목록을 한꺼번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 목록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큐 비즈니스는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포털을 만들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 역시 그 별도 개발 없이도 검색 전환 기법, 즉 RAG 방식을 이용해서 챗봇 서비스를 바로 만들어주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직원들이 직접 노코드 앱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마존 큐 앱스라는 기능도 미리 보기로 선보였습니다. 큐 비즈니스는 이제 관리자 모드랑 사용자 모드로 나뉘는데요. 먼저 콘솔에서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니 마케팅 커프라는 앱을 하나 만들어뒀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사내 데이터를 연동하는 겁니다. 데이터 소스 추가를 누르면은 S3 버킷이나 웹 크롤링 그리고 파일 업로드,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드라이브, 세일즈포스나 슬랙 등 무려 40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예제는 AWS 썸밋 강연 스케줄과 FAQ 등을 그 사내 업무 파일을 올려두고 이를 챗봇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이제 아까처럼 수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미리 파일 업로드를 해두었고요. 단순히 챗봇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도 연동이 가능한데요. 플러그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챗봇으로 그 지라의 티켓을 생성을 한다든지 세일즈포스의 영업 정보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솔에서 뭐 사용자 관리, 그리고 문서 인덱스 관리, 그리고 사용자 웹 환경 관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웹 환경을 이제 만들면 이런 이제 그 일반 사용자 웹 UI가 만들어지고요. AWS 썸밋 입장 방법을 한국어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QR코드를 보여주고 등록을 하셨죠. 그 생성형 AI 모델이 FAQ 문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EKS와 관련돼 있는 그 추천 세션도 물어봤는데요. 관련 세션 두 개를 이제 주제별로 보여주는데 영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입력 문서가 한글이라도 현재 생성형 AI 모델의 기본 프로트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사내 문서뿐만 아니라 그 생성형 AI 모델에서 바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관리자 화면에서 피해야 될 주제를 가드레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농담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민감한 주제니까 대답을 안 하죠. 업무 시간에는 가급적 농담하지 말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리 보기로 선보인 아마존 큐 앱스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요. 파티락의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가져온 겁니다. 엑셀 파일에서 추천 세션 알려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으면 행사 데이터 업로드 그리고 사용자 선호도, 추천 세션 앱 플로우 이런 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만든 앱을 다른 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려면 퍼블리시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제 바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만들어둔 맞춤형 추천 도구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관심 있는 주제를 어떻게 넣는지 제가 예제도 만들어놨고요. 이 세션 스케줄 항목의 관심 주제를 따라서 추천 목록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도 영어로 되어 있기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락과 달리 기존에 업로드된 문서에서 정보를 추천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앱 실행을 해보시면 날짜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와 EKS와 관련된 세션을 잘 추천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앱은 라이브러리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케팅 스토리를 짜는 뭐 컨텐츠 생성 도움이나 뭐 직무에 따라 가지고 인터뷰에 사용하는 질문 생성기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회사 내에서 이제 공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번째로 아마존 베드락은 생성형 AI 앱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진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보셨듯이 폭넓은 모델 선택,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 날리지 베이스 기능, 가드레일, 뭐 모델 평가, 파인 튜닝,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사실은 근데 베드락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저희가 미리 보기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 기능은 우리가 웹 아이디에서 날리지 베이스하고 가드레일, API 연동, 펑션 기능 이런 것만 싹 빼가지고 손쉽게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큐비지스와 같은 기능을 베드락 그 스튜디오 데모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그 차니 마케팅 커프라고 만들어 두었고요.
각 프로젝트는 날리지 베이스, 가드레일, 펑션 등 그 세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날리지 베이스에 그 사내 문서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그 아마존 타이니탄 임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벡터 스토어를 이제 구성을 해줍니다. 제가 미리 이제 서밋 일정표 파일을 그 업로드를 해서 그 날리지 베이스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가드레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뭐 농담, 모욕적인 말, 뭐 폭력 이런 그 주제들이 있으면 피해야 될 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행사 티켓을 구매나 양도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 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밋 스케줄 앱을 한번 열어보면요, 그 사용할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설정한 그 질문을 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답변해주죠. 추천 세션도 얘기해주고, 행사 티켓은 또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또 얘기해주고, 행사에서 무료 티켓 주냐, 무료 크레딧 주냐, 안 준다고 얘기하죠. 네, 무료 티켓은 안 드립니다. 무료 크레딧은 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아마존 개발자들이 그 코드를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움입니다. AWS 콘솔 및 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코딩 가이드, 코드 생성, 코드 테스트, 뭐 레가시 코드 변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마존 Q는 뭐 혼자 쓰기보다는 아마존 베드락을 같이 이용을 하면 생성형 AI 앱을 기획부터 설계, 코드 구현, 테스트, 배포 추가, 기능 개선 등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구현한 방법을 사례로 한번 잠깐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 논문 문서 포털을 만드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용자가 논문 PDF를 파일을 올리면 자바로 된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또 S3 스토리지에 올려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논문 요약문이나 카탈로그, 태그 분류 같은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좀 생성해주는 그런 추가 기능을 구현해 보고 싶거든요. 뭐 아주 간단한 기능이지만 사실 좀 복잡한 기능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럴 경우에 기존 프로그램을 크게 건드리지 말고 실험적으로 구현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존 베드락과 AWS 람다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 함수로 베드락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문서 요약 그리고 태그 추자 등의 기능을 호출해서 이벤트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아마존 Q 데벨로퍼를 이용하면은 이 IDE에서 손쉽게 코드를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아마존 타이탄 텍스트 익스프레스 모델을 호출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락 API를 파이썬으로 호출하는지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간단한 코드 예제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를 그 삽입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코드가 이렇게 편집창으로 바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코드 편집만 하면 실행을 바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석에다가 베드락을 호출하는 람다 함수 핸들러를 만들겠다고 이게 딱 적기만 하면은 또 바로 샘플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네, 람다 코드가 완료되면 이제 자바 앱을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 자바 앱 코드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람다 뭐 함수로 호출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자바 코드 위치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코드 구현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AWS 콘솔에 로그인해서 람다 기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때 아마존 Q 디벨로퍼의 콘솔에서 람다 함수 디버깅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람다 함수 실행을 해보니까 뭔가 막 에러가 잠깐 나오죠. 뭐 일상적인 일이죠. 네, 아마존 Q에 이 트래블 슈팅이라는 거를 버튼을 눌러서 요청을 하면은 에러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이렇게 나열해주면 우리가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코드가 프로덕션에 배포되면 연구원들이 논문 파일을 올렸을 때 생성 AI를 이용해서 문서 요약 그리고 태그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줬더니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왔어요. 네, 관련 논문도 찾아달라는 건데요. 아마존 베드락의 날리지 베이스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까 보신 검색 증강 생성 방식, 그러니까 RAG 방식을 통해서 논문 결과를 찾아가지고 벡터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역시 아마존 Q를 이용해서 그 ID에서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를 호출하는 방법을 물어보고요. 베드락 API를 호출할 때 그 날리지 베이스에 관련 문서 자료를 포함하도록 람다 코드를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한 번에 그 모델 호출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또 날리지 베이스에 검색해서 관련 문서도 이렇게 찾는 거죠. 네, 이 몇 줄의 코드만 딱 추가하면 방대한 문서 저장소에서 관련 연구 논문을 바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 영국의 SK텔레콤 같은 회사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매일 그 사용자당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코드 제한을 받고 있고요. 이를 이용한 이후에 처음 4개월 동안에 10만 줄 이상의 코드를 생성했고 또 반복적인 작업도 12%를 자동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앞으로 이 생성형 AI는 개발자들의 그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이런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을 훨씬 높여주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